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있다. 오래전 인류가 도구를 사용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구의 발달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복잡하고 첨단이라고 불리는 도구들은 우리의 인생을 쉽고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느 순간 나에게도 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다. 어쩌다 우연히 하게 된 스킨스쿠버였지만 나에겐 새로운 세상이었고 차츰 익숙해지고 있을 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때론 두렵다가도 아름답게만 보이던 것들에서 하나둘 나의 눈을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닷속에 있어야 하지 않는 불청객들. 이 불청객의 존재는 쓰레기들이다. 세계에서는 쓰레기들로 인한 피해가 속속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회용품은 이제 그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 현재 딱히 해결책마저 없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이 후회가 되었다. 친구들이랑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거기 바닷속에 많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치우다 보니까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환경오염 매출 범인이란 걸 제가 알게 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소하지 않음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로는 나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여성환경연대라는 협회를 알게 되었고 그 협회에서 꾸준히 환경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막연하고 방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나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기를 바랬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여성환경연대입니다. 즉,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킨 뒤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여성환경운동단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체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체입니다. 환경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것들이 막연했었는데 많은 경험과 활동에서 나온 얘기들은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악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았던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내용은 짐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미세 플라스틱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나노 플라스틱처럼 더욱더 작은 경우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아직 그 위해성을 밝혀지지 않고 짐작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해양 동물들의 죽음, 그리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체내 플라스틱이 이세에 끼치는 영향 등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전 기준도 환경 기준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운동한 단체인데 에코페미니즘이란 생태주의랑 여성주의가 합쳐진 거예요. 맨 처음에 플라스틱을 시작했던 그것도 자기의 그냥 재미와 그런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그리고 끈끈하게 접어들어서 조금 자신의 시간이 더 소중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서 조금 더 간편한 일회용들에게 그냥 일회용들을 쓰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화로까지 이어가는 건 힘들더라고요.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일회용품들을 쓰지 말라고 해도 개인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아 결국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행하게 하여 카페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소비자가 느끼게 되고 강압적인 부분들은 거부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플라스틱이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여 주변 마트를 가서 애써 찾아보았지만 그마저도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접해져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 주변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일회용을 줄이기 위한 카페들이 차츰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환경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좀 끼치지 않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공정무역이나 유기농 제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그 일회용 잔이 전혀 없고요. 일회용 빨대도 종이 빨대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 텀블러를 챙겨오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없으신 분들은 저희 걸 빌려드리는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네. 플라스틱 시작은 1864년에 상어로 만들던 당구공을 귀한 상아를 대신할 것을 찾다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가볍고 만들기 쉽고 싸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수요가 점차 늘어가면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지경에 있어 결국 후진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지만 쓰레기를 수입하던 나라들도 이제는 쓰레기 수입 중단하면서 전 세계가 쓰레기로 인해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These are microbeads. They're little pieces of plastic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and they're everywhere. You might be swishing them around in your mouth or rubbing them in your face. 거기에 5mm 이하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몸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점점 인체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늘어갈 것이고 이것은 다음에 태어날 2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상상을 하기도 싫습니다. 세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체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늘어가고 있고 일회용을 쓰지 않기 위한 정책들과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드는 등 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수요를 만족하기엔 미비합니다. 결국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 개개인이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되도록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도록 습관화하고 플라스틱 제품들은 최대한 아껴서 오래 쓰면서 내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자각심을 길러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